지금 유튜브에 생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근데 누구도 보지 않았고요. 주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뷰어만 이렇게 좀 띄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생방송 하면 옆에 뭐 MBC도 있지만 이런 중계 방송 차와 많은 스태프들이 와야 되지만 지금 조명기구 하나에 제가 쓰고 있지 않는 공중의 스마트폰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링크만 걸어주면 현재 이 교실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모든 분야의 부분에 다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뒤에 보면 캠이 캠코더가 저만 찍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전혀 찍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지금 앞에 유튜브 라이브를 얘기하고 뒤에 캠코더를 저의 지금 현재 강연을 녹화하고 있을까요? 이제 원택트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비대면의 세상에 교수자들의 강의가 이제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1학기 때 공개한 학생들에게 보낸 교수님의 콘텐츠 자문자답으로 몇 점 정도 되신가요? 네. 이 부분이 오늘 3시간 출발점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학습자들에게 보내준 나의 콘텐츠는 도외시한 채로 그 콘텐츠의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앞서 교수자가 보낸 콘텐츠는 과연 우리 학습자들이 몇 점 주고 있을까? 라는 오늘 여행의 시작점에 자문자답이 오늘 3시간에 저하고의 유익한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너무 죄송합니다. 몇 점 정도 드실까요? 네. 50점. 네. 왜냐하면 이 수업 공개에 이 질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록금에 환불까지 와 있고요. 이제 등록금 환불이 아니고 2학기도 이대로 이런 콘텐츠로 수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휴학의 탈출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백석대 교수님들 모시고 오늘 이 3시간의 여행 자문자답에 혹시 내가 우리 학습자들에게 보냈던 콘텐츠가 얼굴 하나도 없이 1학기 내내 음성의 더빙만으로 혹시는 가지 않았는지 혹시 내 자녀가 나의 콘텐츠를 봤을 때 별다른 문제 없이 엄마 아빠 괜찮은 콘텐츠야라고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방학의 이 2달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방학이라고 하는 2달. 제가 다음 주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합쳐서 이 처장님들 대상으로 제가 3시간 혁신의 방안 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오늘 우리 교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전하신 말씀을 오늘 좀 땡겨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럴 때 되어 있고요. 제가 들고 있는 건 뭘까요? 네. 뭐 팔 넣은 것 같은데요. 절대 팔 넣은 건 아니고 사실 우리 교수님들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11시에 와서 다 준비해 놓고 꼭 무슨 영업사원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교수자들의 이 콘텐츠 안에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런 스마트 장비 한두 개만 있으면 교수자의 콘텐츠는 즉시 글로벌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뭘까요? 네. 이건 트래킹 카메라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40m의 원거리에서 스마트폰에서 저를 캡처해 놓으면 저의 움직임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 누가 굳이 캠코더에 보조자 없이 40m 원거리에 무선 마이크를 쓰면 굉장히 우리가 이 실습의 과목 모든 부분을 안에 보고 즉시 4K, 4K 이상의 해상도로 보낼 수 있고 이것 또한 유튜브로 직접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국적으로 이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값을 말할 수 없고요. 값도 한 7, 80만 원인데 워낙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요. 회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나면 저한테로 전화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전혀 이러한 이 콘텐츠라고 하는 촬영의 녹화의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학습 환경이 이제 연구실에 이런 것들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외로 쓰고 있지 않는 스마트폰에 여기에 조명만 놓고 하면 이것도 되겠죠. 좀 더 이제 영상 조명빨이지 않습니까? 그럼 역시 연구실에 스마트폰 켜놓고 영상 조명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2D가 아닌 마이크. 자, 이건 무슨 카메라일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캠코더는 온리 어느 한 일방향만 찍고 있지만 이 360도 카메라는 제가 여기서 녹화를 눌러주면 혹시 주무시는 교수님들까지 다 캡처합니다. 너무나 참 좋은 세상에 와 있지 않나요? 이러한 장비들이 학교에서 사주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교수자의 나의 콘텐츠를 위해서는 스스로 몇 개 가지고 있다면 남의 도움 없이 언제라도 이제 중요한 콘텐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아니면 제일 일반적인 웹캠입니다. 웹캠을 USB에 제 노트북에 꼽아놓고 교실을 비추면 이 교실의 이 모든 부분이 또 이 웹캠을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전에 이 녹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실에서의 수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수업권에 있는 콘텐츠 또한 녹화해 와서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지만 교수자의 제일 중요한 콘텐츠는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저도 정년에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왜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할까요? 소금 질문으로 시작하다가 대답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봐라. 왜 원로 교수님들이 정년을 앞두고 우울하다고 할까요? 학생들을 못 만나서.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굉장히 우울하답니다. 오히려 정년을 앞두고 굉장히 희망차고 뭔가 좀 힘있게 보여야 되는데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뭔가 불안감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정년을 앞두고 연구실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았던 20, 30년 동안에 모았던 그런 책들 자신 있게 도서관에 전합니다. 이 사서가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뭔가 기고하는 쪽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사서의 음성은 교수님 죄송한데요. 최신 1년 이내 책 외로는 받질 않거든요. 여기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사모님한테 여보 책 어떻게 할까? 사모님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한 권도 못 가져가요. 한 권도. 그리고 폐기처분 폐품하니까 3,000원 받고요. 그리고 집에를 가려고 하니까 30년의 교직의 이 삶에서의 콘텐츠 하나 없이 홀몸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콘텐츠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 있다고 하는 부분이 유튜브 플랫폼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정년 후의 삶이 더욱더 쌓여있는 콘텐츠에 의해서 빛을 발할 거고요. 그 콘텐츠에 의해서 연금이 아닌
따른 보험으로 노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유튜브 채널이 2011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네, 여기에 15,000개 이상의 저희 강의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380개 대학을 지금 수배하는 다니고 있고 이번 방학에도 현재 28개 대학이 잡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유튜브는 퍼스널 브랜드의 마켓입니다. 교수님들 콘텐츠 있으신가요? 백석대학교의 사범대학 무슨 학과의 무슨 교수 말고요. 거기에 중심축 옆에 사이드의 프로젝트의 퍼스널 브랜드 또는 프로페셔널 브랜드가 있으시냐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경우에 좀 더 삶이 넉넉하고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콘텐츠 있으신가요? 브랜드 있으신가요? 과연 교수자에게 콘텐츠와 브랜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 기업체와 회사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로고가 아닌 이제 세상은 교수자의 이 최고의 이 잡의 브랜드만 만들어내면 세상은 이제 한번 뛰어들만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하나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온라인 에드윈 뉴스에 칼럼을 드리고 왔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칼럼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에드윈 뉴스에 33편의 칼럼을 12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30, 40분 전에 올라간 칼럼의 제목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학기에 나의 콘텐츠 다시 되돌아보고요. 혹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익혀서 2학기에만큼은 다시 또 다른 민낯으로 애들한테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계치라고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귀찮아 이런 얘기 조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육에 이제 기계치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별로 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시대의 교육과 나의 서 있는 모습과 비춰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방학의 2달이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대학은 어제 총장님의 발표가 어마어마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4시에 전체 교수회의에 빵 터뜨리는데요. 뭘까요? 2학기에 모든 수업권을 가진 교수자들의 수업 강의 3주 전에 LMS에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오픈소스에 공개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강 전에 교수자의 상품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좀 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교수님들은 뭐야? 라고 하겠지만 냉정하게 다시 안정적으로 본다면 교수자에게는 절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학교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언택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도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수업권에서의 콘텐츠를 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기회가 다소 거북하지만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앞으로의 교직에서의 당당함이 함께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것. 예를 들어서 백석대학교에서 얼마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성에서 수업이 왜 수업을 공개해야 될까요? 제가 왜 탑픽에 썼습니다만은 수업 공개는 모니터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데 인해서 문제될 수 있는 범위를 수정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니터링이지 다른 것은 없다. 첫 번째가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신가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수업을 공개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외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수들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교육의 혁신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다라고 10년 동안 제가 380여 장을 돌면서 외침에 역풍을 많이 맞았습니다. 무슨 강의 공개야. 근데 이번에 코로나 하나가 모든 교수들의 콘텐츠를 꺼냈고요. 이번 꺼내진 콘텐츠가 좋지 않은 것들은 캡처되어지고 있고요. 조만간에 SNS에 좋지 않은 콘텐츠, 질 낮은 콘텐츠가 교수자의 이름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번 2학기에는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 부분에 제가 2011년 카페를 만들어서 수업을 공개해보자라고 올렸던 2011년 3월 8일 1주차 강의에 공개한 영상 여기까지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교직에 지금 33년째 있는데요. 나름 20년대쯤에 20년대 무렵에 나름 수업 잘한다라고 공개하고 저 영상을 집에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집에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 수업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입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이 모니터링이 사실 여기 서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그때 시작했던 나의 교직의 교수법 공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에 왔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는지. 네, 보지 말라고 조금 인터넷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에드윈 뉴스에 네. 네, 지금 잠깐 보지만 저의 모습입니다. 네, 온리 학생들을 일방적인 교수만 쳐다보게 하고요. 어떠한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고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오늘 지금의 저의 수업은 시장 바닥입니다. 교수 이야기가 없고요. 온리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수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 공개되어진 10년 전쯤에 저의 이 초라한 모습이 나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에드윈 뉴스에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해서 33개가 되어 있고요. 어제 우리 대학의 총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번 2학기 모든 수업 공개하겠다라고 이미 언론 플레이가 됐고요. 오늘 발표되어지고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요. 제가 KOCW라고 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들 아시죠? 우리의 콘텐츠를 공개하는 고등교육의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우측에 대학 원격 수업 준비 킥 가이드 여기 눌러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수자들의 이 강의 영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던 가이드의 모든 콘텐츠가 지금 서 있는 저의 콘텐츠 안에 되어 있습니다. 16개 이상의 수업에 제작할 수 있는 저작권 이런 것부터
영상 편집의 모든 부분까지 KOCW 고등교육학술정보원에 저의 콘텐츠로 안내되어 있고요. 고등교육뿐만이 아니고 초등으로 넘어가면서 초중등까지 저의 콘텐츠가 이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님들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건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범위는 KOCW 오시면 여기 스마트 교수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수법이 저의 콘텐츠입니다. 스마트 교수법이 저의 콘텐츠고요. 여기에 2330개의 교수법에 관련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쭉 와서 보시다가 이 프로그램을 내 수업에 좀 써보면 좋겠다라고 클릭하면 저희 강의가 오픈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시되 여기 와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검색해서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KOCW의 한국교육 학술정보. 교수님들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뭐 팔로운 것 같습니다. 뭘까요? 수업은 이렇게 질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것이 수업입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교수자 중심이면 이게 뭘까요? 보다 어떻게 얘기했죠? 이건 무슨 제품이고 무슨 제품입니다. 라고 그냥 교수자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녹이지도 않고 고개 끄덕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말랑말랑한,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죠? 말랑말랑한 이 브레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조금만 열어보겠습니다. 말씀할 때까지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 빼겠습니다. 빼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개 뽑겠습니다. 이걸 양쪽에 저만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개 뽑으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소통이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88개국의 언어가 동시 통역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아니면 진짜입니까? 제가 이렇게 뽑고요. 수업에, 제가 대학원 수업에 들어가는 이거 하나 들고 갑니다. 외국 애들이 많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들고 가고요. 여기에 이 이어폰과 연결되는 어플 하나 켜고요. 여기에 스피커 모드로 할 거냐, 1대1 통역을 할 거냐, 메뉴 선택해서 저는 스피커 모드로 선택하고요. 제가 말을 하는 음성이 스피치, 텍스트가 써집니다. 제대로 발음이 되는지 써지면서 통번역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실례지만 중국 교수님들을 생각하고 제가 중국어의 통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훈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您好，我是申中宇教授，很高兴今天与白石大学的教授见面。 혹시 조금 놀라셨다면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88개국어의 언어가 동시 통역되어지고요. 이 부분이 다시 가보면 이제 수업 자료로 텍스트로 다시 빼갈 수도 있습니다. 수업 내내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이 이 보이스 외로 텍스트로 A, B로 나눠져 가지고 이 텍스트로 다시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영어 안 해도 돼.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사범대학 교수님들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어 얘기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수님들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야, 영어 안 해도 다 통역되잖아. 이거 뭐하러 공부하니? 이렇게 제가 여쭌다면 우리 서범대 교수님들은 교원 양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말씀하신 분 선물 가져왔습니다. 어떤 답변하실 건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지금까지 영어 하나만 잘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들었고요. 사실 그 기본에 지금까지 삶에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화 되어버리는 모든 부분들 때문에 언어 하나 잘한다고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의 생각은요, 조금 틀린 견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언어 구사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언어 구사력 옆에다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으로 언어 구사력을 글로벌 세상에 콘텐츠로 넓혀주는 이러한 융합의 교육이 같이 가지 않고서는 언어 하나 가지고는 쓸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조금 동의하신가요? 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교수님들이 맡고 있는 전공 과목의 사이드의 융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제 한국어를 파는 전공은 빠져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한국어를 파는 전공이 아닌 한국어의 개념에서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하나의 전공 가지고 나서는 살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그때 보고 하러 온 건데요. 이것은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현재 교실의 환경과 교육의 환경을 좀 얘기하고요. 2교시, 3교시는 아주 중요한 거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이게 뭘까요? 저의 장모님에게 선물해 준 선물로 제일 저렴한 건데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네, AI 스피커입니다.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요. 집에서 일어나서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지금 몇 시야? 나름 기계하고의 소통이지만 아무도 없는 삶보다는 나름 괜찮다고 합니다. 혹시 인공지능을 교육에 좀 가지고 보면 어떨까요? 교실로 가지고 오는 토론의 수업을 회분마다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토론의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회분마다 인공지능을 메인으로 놓고 토론하면서 더욱더 큰 집단지성의 토론을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3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 옆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의 교실은 세대의 흐름에 맞는 인공지능의 이런 패러다임으로 교실에 서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속에 들어있는 몇 마디만 하면 답변해주는 이 지식의 체면이 중요하다고 혹시 교실에서 서 있지는 않으시는지 스스로 자문자답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사범대학의 교수님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교원들의 좌표가 미래지향적인 채널에 있지 않고 과거지향적인 채널로 졸업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연관되어진 우리 애들의 미래는 참으로 걱정된다라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다 보려고 하는 세상에 무한한 상상력으로 인간지능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런 부분으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인데 어떤 마이크죠? 밑에 마이크가 스피커가 같이 들어있어서요. 이름이 마이커입니다. 예. 수업 들어가실 때요. 하나 들고 가시면 편하고요. 여기에 헤드셋 끼워서 호주머니 뒤에 놓고 말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교수님들 이걸로 특허 한번 내보실까요? 제가 특허가 44개입니다. 44개인데요. 18년, 19년, 2년 동안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30개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교수님들, 대학에서 특허 출원, 직무 범위 때문에 대학의 산다를 통해야 되지만 대학이 저의 교직의 후반부의 삶을 또 꿈토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요? 예, 특허 한번 내보시죠. 특허 내는 방법만이라도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면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취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만하고요. 예, 너희들 나가서 취업하는 애들이 아니고 창업할 수 있게끔 앞으로 교원이 돼서 교실에서 제발 창업적인 얘기해라. 특허 같은 얘기해라. 이런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특허 내면 좋을까요? 네. 스피커입니다. 근데 제품으로서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가 앞에 붙이면 스마트 스피커가 됩니다. 이 스마트는 인공지능과 초연결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삼박자로 모아지면서 스마트가 됩니다. 자, 스마트 마이크. 어떤 특허 내면 좋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의 특허하고 아닌 것을 저의 전담 변리사하고 같이 연결해 드립니다. 제가 절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어떤 특허 내면 좋을까요?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또요. 바로 번역할 수 있는. 제가 30개 특허가요. 아날로그 교실을 디지털 교실, 아날로그 수업을 스마트 수업으로 바꾸는 미래 기술을 다 잡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다 특허입니다.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개선으로 본다면 다 특허 아닌가요? 무에서 유의 특허가 아닌 유에서 유의 특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이 여기까지 만드는 걸 갖다가 개선시켜보는 부분이 다 특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미 정형화된 교수자들의 브레인으로는 개선점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4바퀴의 힐이 그리지만 우리 애들은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그립니다. 자, 어떤 특허 내면 좋을까요? 번역도 얘기를 하고, 통역도 얘기하고, 녹음도 되고요. 굳이 학생들 필기시 쓸 필요 있을까요? 저의 녹음이 보이스로 레코딩 되어지고 이 부분이 PDF나 기타 모든 부분으로 카테고리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교수님들이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범위가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우리 수업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 미안해. 다음 주에 알려줄게. 너무나 옹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마이크는 이미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즉시 답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세상에 이 패러다임을 고실에 녹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은 앞으로 인간지능의 인공지능과 같이 공존해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이러한 패러다임을 익히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외로도 특허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도 특허 한번 내볼까요? 그냥 일반 트래킹 카메라인데요. 네. 스마트 트래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의 빅데이터의 가운데에 인공지능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트래킹 카메라 연결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오늘 누구를 찍었고 어디를 찍었고 모든 데이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이런 모든 부분이 빅데이터로 4차 산업의 석유가 아닌 데이터로 관련 분야, 모든 분야에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면서 과연 현재 내가 서 있는 교실의 모습과 내가 얘들 앞에 서서 애치고 있는 지식의 채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스마트한 얘기입니다. 태어난 애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태어나는 삶이 원주민이에요. 근데 교실에서 만나는 이주민하고의 이 삶에서는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요. 의료진의 탯줄에 도움이 아니고요. 의료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빌려서 검색을 하고 가위 좀 빌려서요. 본인이 스스로 커팅하고요. 그리고 옷을 입고 태어남의 출생신고를 의료진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증샷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의 출생신고가 아닌 SNS에서의 구글 계정 하나 취득하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구글 맵으로 스스로 집에까지 가는 이러한 일들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 원주민과 이주민의 만남에서 누가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의 교실에 99명의 원주민이 있는데 홀로 교수자의 이주민이 이주민 중심으로 원주민들의 교육의 패러다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교실에 내 자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남의 자녀가 아닌 내 자녀의 관점에서 교수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수시로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나름 교실에서의 패러다임은 시대적으로 따라갈 것이고 환경 또한 좀 더 원주민 쪽의 포커싱으로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또 자문다답 해봐야 돼요. 나는 원주민일까? 이주민일까? 이주민이라면 어느 정도 원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있을까? 도시에서.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양자간 다 불행하지 않을까요? 양자간의 이 불행한 것을 우리는 그냥 모른 채 오늘 수업 끝 이해되죠? 이러한 모습은 혹시 없는지도 나름 많이 그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콤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특히 제일 듣고 싶지 않는 변화 중에 이 직업군의 교수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일렬로 세워도 교수자는 일렬로 못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 참으로 거북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카멜레온의 변화, 왜 변화되고 있을까요? 이러한 카멜레온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하고 수백 번씩 변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 사태에 이 교육의 민낯이 이번 방학 때 뭔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으로 내가 오늘 어찌됐든 지금까지 떳떳하게 얘들 앞에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이 다소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명예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 냄비 속에 개구리도 많이 보셨죠? 이건 제가 따로 편집한 건데요. 제가 실제 개구리를 넣고 한번 삶아보니까요. 끝까지 거기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온도에서 튀어나갈까요? 지금 이 냄비 속에 개구리를 실온수의 온도를 넣고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과연 이 개구리는 몇 도씨 정도에서 튀어나가야 될까요? 교수님들에게 전자답니다. 튀어나가는 타이밍은 삶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개구리는 이미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이 이런 개구리 속에 갇혀있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교육의 현실 속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데도 그냥 따뜻하다. 이미 이제 적응이 돼서 차마 온도를 계속 올립니다. 근데
몇 도시 정도에서 나가야만이 살 수 있을까요? 삶에서. 버티다가요. 더 이상 안 될 때 탈출할 때는 이미 화상을 통한 생존의 삶에서는 별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 이 관점에서요. 더 이상 보면 누가 그래요? 네, 이쯤에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교수는 이번 이러한 코로나 언택트 사태에 몇 도시에서 탈출할까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한번 잠잠해보는 시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교과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또 가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교과서 혹시 인쇄 연도가 3년 이상 되어진 교과서 혹시 써 계시고 있나요? 네. 얘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교과서의 인쇄 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자의, 교수자의 단독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저서를 가지고 혹시 수업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상황에 이 책으로 제가 특허를 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예, 교수님들 요즘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 교과서 많이 들고 들어오나요? 교과서 얘들이 가성비로 철저히 따져서 교과서가 왜 필요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가져오는 교과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과서를 특허냈습니다. 교수님들, 교과서의 불편한 정신이 뭘까요? 교과서의 불편한 정신. 인쇄 매체로서의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입니다. 근데 세상은 초가속화의 세상에 인쇄 연도가 오래된 걸 두고 중요하다고 외치면 우리 애들은 이 초가속화 세상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쇄 매체지만 여기에 초연결에 모든 페이지마다의 QR코드를 달았습니다. 2013년도에 진행한 겁니다. 네, 학습자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 그래도 나름 저서 속에 페이지마다의 저의 QR코드의 영상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교수나 저자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 교과서. 이 부분이 연결의 뒤지로가 아닐까요? 이 관점에서 이렇게 무거운 책을 요즘은 어떻게 바뀌어있죠? 굉장히 셔프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크게 몇 개 그려주고요. 나머지 QR코드에 수백 장 사진과 수백 개 영상을 여기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들로 하여금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만 가지면 교수의 이 페이지의 답답함과 어려움은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저의 강의가 이 페이지의 해결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범대학의 우리 학생들에게 교원이 됐을 때에 좀 미래지향적인 교과서를 만들라고 한번 권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 부분 잠깐 한번 스캔 한번 해볼까요? 미러링으로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는 저의 스마트폰 공기계로요, 미러링을 하면 즉시 저의 스마트폰이 스크린에 올라가고요. 이 스크린을 저희 스마트폰으로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의 QR코드 열고요. 스캔 눌러주면 스캔 되어지고 이 부분 링크 오픈해주면
이 영상이 어디에 링크되어 있을까요? 조회수가 현재 3,000이고요. 네. 교과서 하나에 교수자의 강의 컨텐츠를 업로드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올렸기 때문에 전 세계 치과인들과 소통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우수한 교원들의 모든 콘텐츠를 이렇게 인쇄 매체에서 죽이지 말고요. 디지로그로 글로벌 세상과 연결시켜보는 것도 어떨까요? 네. 이제 몇천 원짜리 시집을 사더라도요. 시 구절 옆에 시인의 시남송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나 정작 최고의 지성인의 교수가 제공해주고 있는 교과서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가성비를 따진 애들입니다. 3, 4만 원짜리 교과서가 비싸다고 하는 거 또 다른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백석대학교로 좀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백석대학은 타대학에 없는, 타대학, 사범대학에 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의 모든 교육은요, 붕어빵입니다.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이 세 개 만들어서요, 졸업 시즌에 내보내서 취업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어 노량진에 35만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35만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의 좌표가 보이지 않아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엎드려 있는 현실도 교육자들이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타대학에 없는 백석대학의 사범대학만에 있는 특성화는 뭐냐 이겁니다. 네. 뭐가 필요할까요?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시대의 흐름성에 어떤 것을 하나 더 붙여줘야만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어려운 삶에서의 홀딩되어 있지 않고 펼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뭐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혹시 이번 연수회 때 교수님들끼리 뭔가 토론의 매개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연수 또한 이제 붕어빵에서 탈출되어지고 백석대학만의 사범대학의 특성화로 뭔가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인데요. 전국의 교수님들이 단일 전공으로 있지 말고 타 전공의 교수들과 좀 섞어야만이 교실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 라고 2017년에 제가 국회 헌정기념관을 축으로 미래융합교육학회를 만들어서요. 지금 사단법인으로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단일 전공의 학계 교수들 만남도 중요하지만 타전공 교수들 만남으로 인해서 수업에서의 예침이 융합의 이야기가 좀 더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어느 대학에도 없는 저의 이 보직의 철학으로요, 뭔가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이거 외로 작년도에 제가 진행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9년도에 총익지공학 과목을 맡았고요. 여기에 62개의 제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고요. 이 하부에 70명의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즉 개인 홈페이지가 제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이 포트폴리오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에서 4년 동안에 대학에서의 모든 콘텐츠가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자격증이 아니고요. 재학 중에라도 언제라도 URL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가 누구였는데 URL 하나만 주는 겁니다. 이력서가 아닌 저의 대학의 모든 것은 이 URL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특성화의 한 몫에 있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에 70명 중에 한 학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치과보철 전공에 학습을 하러 와서 제가 만들어준 이 포트폴리오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 학생은 다른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의 3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한 이유가요, 면담을 해보니까 본인의 우수한 손재주를 캐나다에 가서 취업임을 하겠다. 치과 기공, 저의 전공이 치과 기공이거든요. 치과 보철 만드는 교수의 이 직업군에 우리 애들이 캐나다에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50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요. 마지막 시험 보는 거 한번 볼까요? 혹시 교수님들 이번 학기말고사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A3 용지 한 장 주고 거기다가 뭘 쓰라래가지고 써가지고 종이 들고 와서 채점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교원 양성 쪽에 시험 방식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시험을 10년 전부터 다 스마트폰으로 발표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영상으로 발표시켜서 언택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언제라도 화상으로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이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언택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더 당당하게 발표를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학기말고사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관식 서술 한 문제당 5분 이상 발표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요. 편집해서 URL을 저에게 보내주면 그 URL을 통해서 다시 제가 다운로드 받고 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디지털 기록이 계속적으로 보존됩니다. 종이 시험보다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애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발표의 시험 아닐까요? 교수님들 혹시 백석대학의 사범대학만큼은 이번에 전국에 없는 디지털 시험 방식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교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또 다른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이에 쓰는 시험 방식,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끄집어내는 교육으로서의 남 앞에서의 당당함의 발표가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단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콘텐츠가 어디에 업로드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 채널로 가면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치과 기공 손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이요. 저하고의 만남에서 졸업장 성적 증명서 관련 치과 기공사의 자격증 외로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전공에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형을 제가 계속적으로 전공에서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4학년인데요. 모든 콘텐츠가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문으로 제가 올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치과인들과의 소통이 너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미래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재학 중에 자신의 콘텐츠가 글로벌 세상에 연결되어져서 본인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확장할 수 있는 것, 교육의 패러다임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1인 방송국 가지고 계신가요?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교수자의 채널은 부족합니다. 빈약하고요. 거기에 가지고 와서 수업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교수님의 이번 방학의 질 높은 콘텐츠가 교수님의 1인 방송국에 조금 올라가고요. 이 부분이 확장되어져서 백석대학의 사범대학과 그 다음에 백석대학 그 하부에 교수님들의 생존과 함께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좋은 것은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제가 취업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 치과의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캐나다에 실습을 하고 왔습니다. 네. 교수님들, 제가 세 가지 외로 붙여야 될 핵심 역량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의 관점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 부분 잠깐 한번 토론 한번 하고 가실까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이 교수자와 일반 학생 누구에게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 미래의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전공외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역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고 한다면 본 이 수업에서는 전공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의 교원들은 글로벌화되게 나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애들을 책임지는 우리 교원들은 글로벌적으로요 현장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콘텐츠의 1인 방송 이런 범위는 굉장히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콘텐츠 만드는 하나 잠깐 볼까요? 치과가 기본인데요.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요, 어떠한 이 영상의 편집 이런 거에 지도 없이 언제라도 본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고 편집하고 즉시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URL로 소통하는 우리 애들입니다. 네. 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작품 찍어서요, 즉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본인의 유튜브에 공개해버리는 1인 미디어의 채널, 교수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혹시 이번에 2학기 여름방학에 잘 좀 만들어진 콘텐츠, 공개하고 싶은 콘텐츠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공개해 가보는 것도 어떨까요? 이 부분이 앞에 보여야만이 우리 교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좌표로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도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우리 교원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막까지 다 넣어서요. 이런 부분이 알림없이 이거 좀 해봐라고 하면 우리 애들은 다 합니다. 정작 우리가 손을 못 댈 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만남에서의 교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가 거의 마무리되어지는데요. 네. 이제 오늘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의 2교시부터의 프로그램 소개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1교시에 특히 우리 사범대학의 교수님들의 이 인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신 교수님들 뵐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제자들이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교사가 되어지는 애들이 아니고요. 교사의 사명으로 와서 큰 사명을 가지고 한국의 우리 애들을 크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간혹 들리는 얘기 중에 교대 입시 경쟁률이 높다. 이유가 직업의 안정성. 참으로 거북한데요. 다소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우리 교수님들의 훌륭하신 가르침에 좀 더 교사의 사명으로 글로벌 마인드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도 우리 교수님들 목 아닐까요? 네,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고요. 우리 1교시에 언택트라고 하는 누구도 교실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2학기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들 사범대학 나와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가 이제 언택트입니다. 막혔습니다. 이 난국 나름대로 질 높게 우리 교수자로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또한 공부도 할 수 없는 콘텐츠로
우리 애들에게 보낸다고 한다면 너무나 미안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수님들이 이 좋은 자리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너무 감사하고 2교시부터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 없는 콘텐츠 제작의 소개부터 동영상 편집 부분까지 실제 교수님들이 이번 방학 때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모든 부분을 열고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